네, 현재 구간 지수 상황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자면 코스닥은 강보합권으로 올라왔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낙폭 더 줄여가고 있습니다. 0.56%까지 낙폭 줄여가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강보합권으로 올라섰고요. SK하이닉스도 역시나 올라왔습니다. 특히 2차 전지 관련해서 LG에너지솔루션 1%대 강세로 돌아섰고요. 에코프로도 0.6%대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 랠리에서 이게 삼성전자만 왕따를 당했다. 당시에 이제 SK하이닉스도 잘 올라갔지만 삼성전자를 그렇지 못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삼성전자 왕따설 이거 어떻게 진짜 그날, 예. 따돌림을 당하는 겁니까? 그날 이제 0.27% 삼성전자가 다 따돌리는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삼성전자가 이제 저희 신문에도 그래서 크게 대서 특필을 했는데 네네. 삼성전자가 글로벌 소외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외했다. 소외했다라는 표현도 쓸 수 있는 게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가 다른 걸 많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그렇게 크게 저희 조정받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AI 폰도 있고 지금 또 좋은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바일 향으로 해서 그 메모리 반도체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DS 부분에서 데이터 센터 반도체 이 부분에 이제 조정이 1, 2분기까지 올 것이니까 이거를 좀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엔비디아와 비엔비디아에 있을 때 엔비디아의 반대편에 있는 삼성전자. 근데 삼성전자가 과연 그러니까 ARM이나 이런 쪽하고 같이 연합군을 과연 조성할 수 있을까? 이 부분 차세대 그러니까 반도체에서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는 좀 우려가 상당히 있고 여기에 더해서 한국 지금 상황이 용인의 이런 땅 이렇게 5년 전부터 막 했는데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이런 쪽에서 지금 정부가 대규모로 이렇게 지원을 한다 그러는데 용인에 있는 그 반도체 이 부지도 5년째 지금 아직 착공도 못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보면 한국이 진짜 이런 정부 차원에서 의지가 있느냐? 다른 나라는 지금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한국은 계속해서 환경 평가가 어떻고 물을 용수 공급이 어떻고 이러면서 네. 지금 지원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더 문제다. 아쉽죠. 이런 문제 제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 주가 움직임을 좀 놓고 보면은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제 두 종목 모두 강보합권 정도의 좀 제한적인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SK하이닉스는 어쨌든 계속해서 상승폭을 추가적으로 더 올려가니까 괜찮은 거고 삼성전자가 여전히 좀 양봉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힘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사고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일단 최근에 좀 약간 기조가 꺾이기는 했습니다만 네. 요거는 이제 시장에서 HBM 쪽 결국엔 AI 쪽으로 많이 치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급의 쏠림이 좀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처럼 지수의 연관성이 조금 더 적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삼성전자가 눌리는 부분은 지수의 밴드 상단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19를 제외했을 때 PBR 이제 0.95배부터 96배죠. 그 부분을 넘어갈 때부터는 심리적인 저항선이 굉장히 강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삼성전자가 왕따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지금 약간 혼자 놀러 나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디 갔을까? 네, 오히려 좀 많이 더 빠진다라고 한다면 저는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어쨌든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업턴하는 부분, 지금은 HBM으로 필두로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네. 어쨌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건 반도체의 업황에 대한 전반적인 업턴이거든요. 그게 나왔을 때 과연 삼성전자를 빼고 얘기가 할 수 있을까? 네. 그러기에는 너무 영향력이 큰 아이거든요. 그래서 왕따가 절대 될 수 없는 인싸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지수와의 연관성을 조금 더 생각해서 이런 것 때문에 좀 더디게 움직일 수밖에 없구나로 이해를 해보신다면 조금은 더 답답한 마음이 해소가 되시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그렇게 주가 폭등하고 전 세계 반도체주들이 올라갈 때 못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이 좀 사회생활을 할 때 두루두루 좀 친하게 지냈어야 되는데 큰형님이 이제 엔비디아와 좀 막역한 사이가 되지 못해서 그런 거다. 근데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랑 테스트 통과했다, 엔비디아랑 연관이 좀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또 루머로
엔비디아와 뭐 잘못돼가지고 네. 이렇게 절연을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뭐 절연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네. 엔비디아도 지금 칩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쵸. 칩 이제 생산 양 자체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그 엔비디아의 이제 그 기준에 아직 좀 엔비디아가 만족하는 수준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뭐 HBM3와 관련돼서 뭐 AI 뭐 반도체 하면 HBM3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관련돼서 상대적으로 이제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이제 납품을 하다 보니까 경쟁력에서 SK 하이닉스가 좀 더 우세적인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의구심이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평가가 조금 박하게 나온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올해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HBM 관련된 생산 시설 2.5배 확대한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부분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엔비디아의 납품이 아직 뭐 완전히 종료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는 아마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하락하는 이유는 파운드리 관련된 사업부에 대한 우려감이 좀 더 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네. 어차피 지금 삼성전자에서 가장 지금 집중적으로 돈을 투자하고 있는 건 이제 파운드리 사업부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인텔이 최근에 공격적인 파운드리 투자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지금 뭐 삼성전자나 TSMC가 3나노 공정을 이제 양산화를 하고 있는데 인텔이 올해 말에 1.8나노 공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나 TSMC보다 인텔이 좀 더 기술적으로 우위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고요. 2027년도에는 뭐 1.4나노 공정을 만들면서 향후에는 글로벌 이제 파운드리 2위까지 지금 인텔이 목표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삼성 뭐 지금 TSMC가 뭐 확고한 지금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그거에 중간에 치이면서 조금 어려워질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좀 못 올라가는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이런 부분이 조금 해소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삼성전자의 주가 움직임도 좀 지금보다는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이 가운데 이제 갤럭시 링을 이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24에서 공개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절대 반지라고 하는데 절대적으로 과연 실적을 끌어올릴 만한 뭔가 이제 주가를 좀 올릴 만한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너무 또 이 시장 다르다. 자체의 규모가 그렇게 네. 크진 않습니다. 그쵸. 연간 기준으로 약 200억 정도, 그리고 2030년도까지는 연간 20% 이상 좀 빠르게 성장을 한다라고 하는데 물론 기대감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핀란드 기업이었나요? 오우라 링이라는 것을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애플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이쪽 링 쪽에 이 링 시장에 계속해서 참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게 지금 삼성전자라는 큰 기업에서 주가 상승의 트리거가 될 것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전에 이제 임순재 교수님께서 너무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파운드리 쪽에 대한 메리트가 부각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D램과 낸드 같은 경우도 감산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감산을 줄인다라고 하지만 이게 수요가 폭발해서 줄인다라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삼성전자한테 어느 정도 부담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2024년도 들어서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포지션은 굉장히 강력한 순매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이 약하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기관들이 매도를 했다라는 부분인데 이 기관들이 좀 돌아선다라고 한다면 혹은 지금 7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오는 이 구간에서는 저는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사실 그렇게 허튼 기업은 아니죠.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부터는 잘 만들어 갈 거라고 보는데 일단 덩치가 워낙 크다 보니까 네. 좀 느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이제 어떻게 보면 외국인의 수급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기업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인데 이게 지수의 연동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그에 따른 또 압박도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쪽에 있어서 뭔가 이렇다 할 확실한 이런 청사진을 밝히지 못하는 것도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링 관련해서 궁금한 게 보통 이제 우리 시계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 조절이 되잖아요. 네네. 근데 링은 사이즈를 저걸 다양하게 만들면 뭔가 남는 게 좀 적어질 것 같긴 한데. 진짜 굉장히 역시 좀 잘 지적하신 디테일합니까? 부분이에요. 아, 네네네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가장 그 글로벌한 많은 업체들이 특히 이제 그 럭셔리 업체들이 네. 가장 고민이 똑같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온라인 판매 가능하잖아요. 음. 뭐 이를테면 뭐 옷이라든지 아니면 네. 뭐 그런 그 사이즈가 명확하게 네네네. 있으니까요. 아니면 뭐 원 사이즈. 음. 아니 뭐 핸드백 이런 거 원 사이즈니까. 그쵸. 뭐. 그런데 링이 문제예요, 링이. 사람마다 이게 진짜 좀 손가락 달라요. 사이즈 다 다르고. 네네. 그래서 이걸 또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인치 아니면 센치 이렇게 이것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또 네네. 반지도 네네네. 반지의 종류 디자인에 따라서 네네. 내가 9호가 맞는지 10호가 맞는지 다 다르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게 우리 한국은 9호, 10호 이러고 있고 예, 예. 또 해외에서는 또 인치 이렇게 맞아요. 이야기하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네. 그것마다 다 다르게 또 만드는 그런 뭐 그 틀 같은 것도 마련해야 되고요. 그러면- 네, 그렇죠. 틀 이런 것도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미세하게 조정하면 되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이런 거보다 더 중요한 게 과연 이게 지금 세상에 필요할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아니 네. 그건 다르다고 생각해요. 네네네. 세상이 필요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건 생태계를 만들면 된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뭐 구글도 구글 글래스가 뭐 굉장히 야심차게 했지만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아무리 첨단 기술이 같이 붙어 있고 여기에 더해서 갤럭시 링을 통해서 여기에 계속해서 심박도를 조정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사실은 뭐 시계로도 지금 가능한 상태고 그쵸. 그래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차별화해서 이게 헬스케어랑 연관할 수 있을지를 좀 삼성전자가 잘 보여줘야 된다. 이게 최근 포인트입니다. 네. 자, 이게 링이 나오는 게 뭔가 새로운 거긴 하지만 이 새로운 것으로 모멘텀을 크게 만들기에는 조금 아쉬운데요. 그거 말고 또 다른 모멘텀을 작용할 만한 그런 이슈가 하루빨리 전해지기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한 줄 평으로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임순재 고수입니다. HBM D램 시장의 확대를 기대해 보자. 박수호 고수는 위기감이 삼성전자의 저점 매수의 기회다. 이재기 고수 청사진이 아닌 확실하게 보여줄 때다. 화창원 고수는 반도체에서 삼성을 빼놓을 수는 없다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탑5 함께했고요. 이어서는 오늘장 이뉴스와 또 조범수의 런치박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략해 볼 만한 종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기 외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오늘장 탑5!